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정유리나입니다. 몸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쉬는 게 보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우리가 푹 쉬어야지 몸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계좌 역시도 건강한 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뭔가 급하게 급등주를 따라가다가 물렸거나 손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자, 건강한 회자를 위해서 계좌 회복에 대한 프로젝트 지금부터라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죠.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정 힘들면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멘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도와줄 오뚜기 선생님입니다. 김범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세워드릴 오뚜기 선생님 김범준 멘토입니다. 자, 벌써 이제 5월 이제 첫째 주, 이제 둘째 주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엄청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약간님. 벌써 여름 같죠? 5월 달이 벌써 이 정도 거의 20도 안팎으로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초가 이 정도인데 좀 6월, 7월, 8월이면 거의 반팔 입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좀 날씨가 좀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날씨에 대한 걱정, 또 주식도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또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지금 다음 주가 어떻게 좀 기대감보다는 항상 좀 걱정이 좀 앞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크고 또 이번 주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걱정에 대한 마음을 제가 이번 금요일 방송마다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의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50분 동안 저와 그리고 우리 리나 앵커와 함께 그리고 시청자분들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돌고 도는 순환매 양상을 보였는데 오전엔 전선주들이 뭐 강원전선, 태원전선 쭉쭉 가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또 화장품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또 순환매 움직였습니다. 이런 급등주 따라가다가 저 계속 계좌가요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계좌 회복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네. 멘토님. 근데 계좌 회복을 위한 투자 전략 세우기라는 이 주제를 늘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일단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거의 수익주인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고 거의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손실 중이거나 아니면 좀 모두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잃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를 뭔가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서 이 종목으로 뭔가 포트를 교체를 하겠다, 회복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최소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1차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준을 좀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할 때 과거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좀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는 참 주식이 점점 알 것 같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거기에 조금씩 하나 알아가면서 자신감,
그렇죠? 쉬운 강의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다. 이런 거를 좀 느끼고자 제가 좀 매주 금요일 5시마다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내용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좌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것은 원금을 뭔가 지키자라는 명목도 있지만 건강하게 이 계좌를 회복하면서 수익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아가자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5월 달이 참 뚜렷한 지금 주력주들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매일 이 종목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깜깜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멘토님께서 강의를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멘토님께서는 5월 달에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처지는 달이다, 힘 빠지는 달이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멘토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오히려 지금 5월 달은 좀 처지는 그 입장이 지금 4월 달부터 매매를 통해서 잦은 매매를 통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지금 레포트가 좀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딱 어울리는 시장이다. 안성맞춤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외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시장이 좀 5월 달 전후로, 4월 말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인기 없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3월 달, 4월 달 종목이 또 물려 있거나, 아니면 그때 매매를 물려 있던 종목들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5월 달은 본전 가까이 또는 수익권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에는 종목들 또 이제 새롭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5월 달이 될 것 같다. 한번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최근 3월 달에 2,750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좀 밀렸었죠. 그러니까 추세가 좀 흔들릴 그런 4월 말 흐름이었는데 의외로 좀 5월 초 흐름까지 반등이 좀 괜찮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단기간 안에 깨지는 그런 그림보다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가 제가 항상 수급적인 포인트에서는 외국인들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 그렇죠.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으로 보면 특별하게 매도세가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지금 5월 10일까지 보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한 1조 4천억 정도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9,500억 가까이를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 시장을 특별하게 지금 매도하는 5월 달은 아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바뀐 게 없고 증시에서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섹터가 바뀌었어요. 인기 있는 섹터들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저번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인데,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제가 요 부근대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바닥에서 3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대형주 아모레 퍼시픽 말고 LG 생활건강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중소형주 흐름들이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토니모리도 좋았고 이치한블도 괜찮았거든요. 본는 그쵸? 삐아 말할 것도 없고요. 잘하시네요, 우리 화장품 관련주를.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대형주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G 생활건강이 돌파가 되면서 올라왔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바뀌었냐면, 과거 지금 이번 주에 좀 유독 약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거든요.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는 특별하게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중형주들 또는 중형주에서 조금 높은 중대형주들은 오늘 요번 일주일이 가장 좀 힘들었던 한 주였거든요. 테크윙처럼 반도체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좀 떨어지는 모습. 오늘 이오테크닉스 같은 장비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장비주들도 오늘 한 10% 정도 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 나온 게 아닌데 오히려 올라갔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지만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떨어졌다.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가 올라가든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떨어질 때 대표적으로 어느 섹터가 가는지는 2차 전지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죠. 올라가는 게 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붙었어야 됐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출발이 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오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네. 지금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고 그쵸.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지금 5월 달에는 이런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물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저는 이제 화장품만 저번 2주 전에 좀 흐름이 강세가 가랬는데 오늘 게임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HN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좀 우리가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소외들고 있는 종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볼 때가 왔다. 그러면 결국 그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데 조금 올라온다 해가지고 본전 온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우리 지금 계좌 회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그쵸.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종목들을 빨리 팔고 지금 이제 4월 달 말부터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또는 들어갈 입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고점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바꿔서 이제 터닝 포인트로 보시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걸 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우리 계좌 회복 프로젝트의 포커스가 좀 어디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더 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발굴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계좌 회복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이거를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로 좀 말씀드렸죠? 좀 안전한 게 좋겠죠. 안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결국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좀 대응이 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와 함께 좀 풀어내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니까 5월 달은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의 원금을 좀 더 지금 다시 회복해서 정리를 하거나 들고 있는 종목들에서 소외받고 있었다면 기다려서 수익을 보거나 하는 장이다라고 좀 해주셨어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했다가는 손실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5월 달 장세 소외받는 섹터를 보자라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해운주 세 가지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5월 달에는 또 기분 좋게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이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또 강의를 들어가 봐야 할 텐데 고점을 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멘토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한 거예요. 네네. 다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알고 보니까 가장 높더라. 그렇죠. 이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점을 배우는
왜 배워야 되느냐? 네. 사실 종목을 고점에서 잘 팔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맞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래요? 되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더 수익 내고 이래야 될 문제인 거지 사실 크게 문제점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인 거니까. 그냥 원래 수익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좌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손실 중인데 손실 중인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다시 또 손실에 대한 기준을 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다시 쳇바퀴 도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저는 고점을 매수 진입 시점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는 매수 겁니다. 진입 시점.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고점이 올라온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주식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때 갈 것 같은데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런 반도체 종목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1월 달 고점 찍고 나서 이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지금 1월 달 38,500원을 찍고 나서 계속 지금 박스권 형태로 좀 보이고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주 반도체가 올해 1월 달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 주가가 한 3,000원 정도의 가격이 좀 되어 있어요. 올해 13,000원 가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000원에서 약 몇 배,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자리가 딱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좀 횡보하는 그림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간단하게 뭐 주식의 뭐 파동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쉽게 접근해 보면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두 배 올라간 종목들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면 제주 반도체가 그렇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GST 장비주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시점으로 보면 제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들을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게 종목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흘러보냈다가 결국 이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진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요 자리가 가장 이제 잘 보일 때예요. 사실 거래량도 이제 많이 붙고 있고 사실 이때 뉴스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오르냐. 그러면 지금 계좌 회복을 하려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또 한 번 이제 또 고점 찍은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그렇냐면 지금 이 3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네. 모르는 거긴 하지만 결국 2배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여기 안에서 내 판단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는 이제 확률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2배를 좀 잡았을까? 제가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평균을 내본 게 아니고 과거 한 5년 동안 한 2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좋죠.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뽑은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합친 종목이 한 2,600개 종목이 됩니다. 2,600개 종목이 되는데 1년 동안 2023년도 1월 달 대비해서 연말까지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약 120종목이에요. 120종목. 네. 그러면 100종목 중에서 한 5종목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그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95% 종목들은 뭐예요? 2배 찍고 아니면 2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을 때는 2,600개 종목 중에서 몇 종목? 딱 30종목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당장 6월달, 5월달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이 종목이 연말까지 그 이상을 유지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5%가 안 된다. 5년 동안 평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제가 2배 올라갔다고 해서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5년 정도의 평균을 내보니까 종목들이 2배 정도 올라가면 그 2배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 이게 그냥 확률적으로 좀 보여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고점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1월 달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종목을 교체할 시기가 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 기준에 부합한 종목이 아니다. 그것만 일단 선별하실 수가 있어도 다음에는 종목 선택에서 훨씬 더 기준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올해 기준의 종목인데 전년도에 2차 전지 업종들이 엄청 강했잖아요. 강했죠. 그렇죠?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결국 제 기준을 좀 들으셨다고 하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 1월 달에 30만 원도 종목이었어요. 30만 원도 종목. 30만 원도 종목인데 정확하게 2배보다는 좀 더 갔죠. 2배면 60만 원인데 60만 원 이상이 한 76만 원. 요 정도 자리.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요런 박스권 구간에서 요런 자리에서 많이 사시지 않으시고 요 고점 라인대에서 요 60만 원처럼 요런 자리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떨어질 때 2배를 찍고 떨어지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기준을 또 세워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요. 하반기에도 들어갈 자리가 나오진 않는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배 정도 간 종목들은 네. 사실 조정이 아무리 깊으면 그게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종목은 올해 하반기에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상반기에 2배 이상 간 종목들은 하반기에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러면 올해 2배 갔다가 떨어진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 뭐 일진전기 같은 종목이 있어요. 자, 일진전기 요즘 전력기기. 전력주 좋아요. 전력주 좋고 네. 전선주 전선주도 좋거든요. 좋고. 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2배 강의를 한번 2배 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1월 대비로 얼마나 2배 올랐냐 안 올랐냐 이거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서 얼마냐면 11,000원이에요. 11,000원인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배 22,000원 이상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위에 올라와 있죠. 넘어갔죠. 2배 넘어갔어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이 기점을 통해서 2배 간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매수 기회가 줍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한 17,000원,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고점 그쵸. 대비해서 왜냐면 그동안 또 잘랐으니까. 빠졌으니까. 그 네.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좌 회복에 도움되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도 무너졌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좀 2배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진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 종목들이
다시 15,000원, 14,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들을 공략 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예 패스를 해야 된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들어갈 종목이 아니고 어디서 올라와야 된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그 종목들이 오히려 더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미 추세를 다 끝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제 밀려가는 자리에서 이 종목 싸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신다 그러시면 여태까지 똑같은 기준으로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고 그리고 밀려갈 때도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고점을 배우는 거는 주식을 잘 팔기 위해서 고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내 종목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잡으려면 대부분 이 종목의 전망을 보고 그렇죠? 들어가는 입장에서 대부분 고점에서 많이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점이라는 기준이 되게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정도, 2023년도부터 5년 정도로 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2배 정도 올라간 종목이 지켜지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다. 물론 그 안에서 뭐 3배 더 올라간 종목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종목은 소수다. 그 소수 종목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2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매수 타점을 우리가 보진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거예요. 올해 그러면 2배 찍은 종목이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생각은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종목이 다시 올라올 확률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그냥 2배 간 종목은 그냥 하반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다시 사지 않는다. 그게 1년 동안의 기준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을 그러면 어떻게? 1월 대비해서 2배가 안 올라간 종목들을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부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계좌 회복에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점 종목에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라서 좀 덜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수익이 또 그죠, 시원하게 크니까. 나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리튬주들이 대부분 그런데 하이드로 리튬주들이 봐봐요. 전년도 1월 달에 25,000원이었어요. 전년도 25,000원. 그러면 이 종목이 한 2배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한 5만 원 정도로 기준을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서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5만 원 이상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생겼고 5만 원이 이미 돌파가 됐으니까 이 종목은 하반기에도 들어가면 안 될 종목이라는 기준이 생겼죠. 네. 근데 이 기준에서 만에 하나 지금 실수를 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이런 기준 없이 종목을 그냥 이 4만 원에서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6만 원에서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자리가 3만 원짜리인 거거든요. 네. 이 정도가 충분히 싸다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졌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잘하면 돼요. 손절을 잘하면 되는데
손절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앵커님?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기까지 떨어졌으면 끝까지 네. 원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강의를 전문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절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하지만 그렇죠.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손절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인 거고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보다 손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네. 진입하는 시점 자체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손절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죠. 고점에 들어갈 게 아니고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을 고점에서 샀을 때 만약에 손절도 못하고 떨어졌을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작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300일선까지도 깨졌어요. 제가 중요하는 추세선까지도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이맘때면 6만 원 하던 종목인데 지금 10분의 1도 가격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이 내 포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계좌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기준 없이 그렇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좌 회복하려고 다시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이런 반복적인 또 이런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는 습관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기준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드는 수 거고 있겠네요. 그런 포인트를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매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시 무슨 손실 중인데 뭐 종목 하나 바꿔가지고 지금 계좌 회복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거를 미리 좀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본 게 뭐냐면 네. 우리 작년 기준 일반 투자자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매매를 한 몇 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1년에 매매요. 네. 그래도 꽤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한 5-6번 정도는 5-6번. 종목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회전율이 평균적으로 한 200%가 나오더라고요. 200%.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준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네. 1년 동안 한 3,000만 원 정도로 매매한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3,000번을 매수 매도를 눌렀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왜 고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냐면 그러네요. 지금 당장 또 샀다 팔았다 하다가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팔았던 종목을 1개월 뒤에 또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샀다 살 팔았다 수가 하기 있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종목을. 이게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 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사고 또 계속 여태 수익 봤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고점에 대한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매매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매매를 제가 줄이란 말이 아니에요. 네. 200% 요즘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를 뭐 자주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네. 충분히 기회를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죠? 팔았다가 더 높은 고점에서 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떨어졌을 경우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는 자리부터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첫 단추를 잘 끼자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손절이 하기가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손절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기준 그러면 이 종목을 또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그쵸. 한번. 네. 전선주들이나 네. 전력주들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또 올라고 또 오르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마 있어요. 그렇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겠죠. 지금 이제 일진전기를 아까 좀 그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요 자리에서 딱 들어갔다가 한 10% 정도 수익만 딱 보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네. 너무 일찍 판 것 같아요. 사실 더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을 주는 기회가 분명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회 오면 이때 너무 일찍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좀 패턴들인데 이미 좀 기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벌써 2배 정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매수 기회를 주고
내가 원하는 패턴, 원하는 수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2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시 사지 않는다. 차라리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좀 덜 올라간 종목이거나 그쵸. 아니면 새로운 왜 종목들이 너무 2,600개 종목이나 되는데 굳이 이 종목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미련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점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고점 매매를 꼭 피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월 대비로 해서 2배 이상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는 또 주가가 빠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배 이상 오른 종목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또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뭐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언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느냐, 그 매수의 평단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또 언급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서 볼만한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특강의 뭐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특강 제가 지금 방송을 8주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 고점 얘기만 해드렸지만 네. 지금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종목을 보면 피하고 또 저점 또 어떤 걸 우리가 계좌해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여태까지 방송을 했던 내용을 모은 게 바로 특강 노트인 거거든요. 특강 노트예요? 네, 특강 노트를 한번 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계좌 회복을 위한 우리 좀 특강 노트라고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말했던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추세 그리고 지금 이게 추세는 오늘 방송을 좀 안 했지만 움직이는 게 오르냐 내리냐 오늘 이런 것도 고점 확인하고. 얘기했죠. 고점 그쵸?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고점 얘기해서 2배. 지금 요거 이제 PPT도 좀 이 데이터도 좀 오늘 얘기했던 부분도 좀 자료가 담겨져 있고 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두고두고 고점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쵸. 2배였는지 3배였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뭐 또 다음 달 가면 또 까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록을 좀 남겨놨다. 그래서 노트로 한번 만들어봤고 지금 2달 동안 강의한 내용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오늘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로서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네. 5월 달은 시장이 좀 변해가고 그리고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특강 노트를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진짜 계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태까지 기준이 없고 그리고 그냥 임의대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기준이 뭐 100%다 이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적으로 이 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이 궤도가 벗어나면 위험해진다. 이 내용을 토대로 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특강 노트를 보시면 정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계좌 이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 중이지만 네. 다음에 또 이제 종목을 이제 선별하시거나 다음 이제 종목을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제 특강 노트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자, 특강 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소통방에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 참여 방법은요. 지금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좀 스캔하시면 그 소통방이 뜨는데 네. 그 부분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법력고사라는 것도 준비해봤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들어봤거든요. 네. 법력고사는 저 처음이에요. 네, 법력고사를 또 한번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마인드로 그냥 이론적으로서 그냥 이론 한번 배우고 끝내자 이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론을 많이 습득을 했으면 이 이론을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했는지도 한번 저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왕 배워볼 거면 퀴즈까지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퀴즈.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특강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를 보고 이 안에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보시려고. 매주 일요일마다 네. 퀴즈를 낼 건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법력고사를 한 거고요. 아하. 매주 일요일마다 퀴즈를 내는데 거기에서 제 퀴즈를 만약에 다 푸시거나 아니면 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저의 제2의 선물을 또 드릴 거예요. 이거 그만큼 지금 열정을 가지고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마음이 있느냐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진짜 뭐 계좌 회복을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안내 다시 한번 우리 앵커님이 안내해 주세요. 네, 주식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TV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성방에서 특강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마다 또 법력고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주말에 쉬시면서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시고 아 맞다 이거는 뭐 2배였구나 아니면 1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강 노트도 저희 준비되어 있죠. 계좌 회복이 필요해요. 아니면 기준이 없어요. 건강한 계좌 만들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특강 노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준 멘토가 하나하나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정 힘들면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은 김범준 멘토와 함께 오뚜기처럼 계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고점에서 매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멘토님, 지금 TV를 딱 켜신 분들은 제가요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핵심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요. 네. 제 방송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5시에 방송을 하는데 결국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계좌 회복 프로젝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좌 회복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정말 어렵게 들리고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진 않죠. 당연히 그렇죠. 주식에서 손실 중인 계좌를 올라오는 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계좌 회복을 하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정말 필요한 계좌 회복에 필요한 강의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식에 대한 임하면서 잘못된 내용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게 또 특강 노트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항상 시장도 같이 한번 보죠. 시장은 왜 보는 거예요? 그냥 종목만 얘기하고 그렇죠? 종목이 차트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시장 여태까지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시장 안 보고 그냥 종목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첫 단추는 시장에서 큰 그림을 본다.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5월달 시장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고점에 있는 지금 밀려가는 종목들을 싸게 잡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을 좀 손실 중이라고 조금 분할 매수해볼까 아니면 물타기 해볼까 이런 기준이 아닌 시장이다 말씀드렸고요. 5월달은 그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 여태까지 그냥 내 종목이 빠져도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그럼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도 올라오고 있고 작년에 인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들, 뭐 해운주들, 조선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종목을 관심 있게 본다고 들어갈 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을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내 종목이 그런 본전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에 하나 다시 올라오는 기준에서 꺾여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제가 특강 노트에서 말씀드렸던 줄이는 단계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계속 추세가 살아나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 너무 일찍 팔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 더 추세를 보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좀 5월 달이다라고 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강의의 또 핵심 내용은 바로 고점이죠. 고점이죠. 그러니까 고점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도로 잡으려고 고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 매수 진입 기회에서 우리가 기준을 보자라는 게 이제 고점 기준인 겁니다.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몇 배 올라간 종목? 2배. 그렇죠?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럼 고점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호하신 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더 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이 접근하는 거지 우리처럼 아직 주식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욕심 부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패스하시고 또 하나 고점에서 그러면 빠진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도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대로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그런 기준만 좀 봐도 얼마나 종목들이 압축이 봐야 될 종목들이 되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오늘 지금 이 한 강의에만 이렇게 됐는데 다른 강의까지 다 토탈하신다 보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특강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주 동안 준비한 내용을 이 특강 노트 하나에 좀 담아봤고요. 압축해서 좀 담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느 분들이 필요하느냐? 여태까지 기준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내 종목이 다 손실 중이신 분들은 결국 종목들이 언젠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라왔을 때 또 매수를 할 시점이 여태까지 손실난 패턴과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봐야 될 분들에게 준비를 했으니까 특강 노트 무료로 드리니까 꼭 받으셔서 이번 5월달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대비로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게 고점 매매를 좀 피하는 방법이었고요. 5월 달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장세 준비하실 거면 해운주, 더불어 화장품주, 게임주 안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2배 이상 오르지 않은 종목, 수급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쉬시면서요. 또 법력고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는지 또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좌 회복을 위한 특강 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건강하게 또 계좌 회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좌 회복 마음가짐의 첫 단추입니다. 바로 특강 노트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하시면 되고요. 범쌤의 정말 정성과 노력 그리고 노하우가 다 들어간 특강 노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일요일에는요, 법력고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강 노트로 공부를 하신 이후에 이 지금 퀴즈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처럼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옳은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명확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